안녕하세요, 요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기주 작가가 최근에 신간을 냈더라고요. 제목이 보편의 단어입니다. 이분은 책이 제목들이 다들 색깔이 비슷하죠. 보편의 단어 2024년 1월에 출간했습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기주 작가의 첫 번째 책 언어의 온도, 이 책은 2016년 8월달 그때 나온 책인데요. 이 책을 읽다가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런 책을 왜 보나? 네,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. 너무 가볍다 이런 느낌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번에 이 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. 언어의 온도, 이 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. 그리고 느꼈습니다. 마음이 허할 땐 이런 책이 정말 위로가 되는구나, 따뜻하게 와닿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오늘은 언어의 온도,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신간 보편의 단어, 이 책을 먼저 볼까 아니면 언어의 온도를 먼저 읽을까. 네, 좀 고심을 하다가 언어의 온도를 먼저 읽기로 했습니다. 이건 나름의 노하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땐 신간보다는 그 사람이 처음 냈던 작품을 읽어보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더라. 네,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렇습니다.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가의 길로 들어섰는지 이걸 그 작가의 첫 작품을 읽어보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. 또 첫 작품을 읽어보면 이게 나름의 잣대가 됩니다. 이 작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거죠. 글쓰기 스타일이 추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. 또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잣대를 얻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을 읽어보게 됐는데 언어의 온도. 네,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됐죠. 당시에 정말 대단했습니다.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 거의 다 사서 보셨던 것 같아요. 일종의 유행이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 책의 어느 페이지를 찍어서 사진에 올리거나 네, 이런 게 유행이었던 거예요. 그 결과 지금껏 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껏 무려 170만 부가 팔렸죠. 어마어마한 히트작인 거예요. 근데 개인적인 취향을 좀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런 식의 글쓰기 스타일을 참 싫어했습니다. 네, 과거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싫어했습니다. 그땐 그랬어요. 2016년에 이 책이 출간됐을 때, 그러니까 8년 전이죠. 이땐 제가 마음이 충만한 상태였고,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뿜뿜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. 그땐 이런 글이 마음에 참 안 들더라고요.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뭐야, 글을 쓰다가 만 거 아니야? 네, 그런 생각을 했었고, 또 다 말장난처럼 느껴지고 그랬습니다. 근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진 거죠. 마음이 좀 허할 때 이 책을 다시 보니까 많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. 쓰다 말았네가 아니라 여백이 많아서 내 생각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라는 게 좋았고요. 또 말장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생각에 생각을 거쳐서 써내려간 문장들로 구성된 글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 싶어요. 그렇더라고요. 나이가 좀 드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도 이 책에 달리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? 네, 그런 생각도 갖고 이 책을 읽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봤던 글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경비 아저씨가 수첩을 쓰는 이유. 네, 이런 제목의 글인데 요즘 제가 치매에 대한 책을 계속 리뷰하고 있죠. 그래서 이 글이 마음에 남은 것 같습니다. 작가가 이기주 작가가 기자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. 아시는 분 많겠지만 이기주 작가는 8년을 기자로 일을 했었죠.
그러고 나서 전업 작가가 됐는데 그게 2010년입니다. 이기주 작가가 기자로 일할 때 그 언론사 건물에서 일하시던 수희 아저씨에 대한 글이었습니다. 이 아저씨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. 몇 살이나 된 분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다만 그냥 머리가 희끗한 분 또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특이한 점은 이 경비원 아저씨가 땡땡 은행의 로고가 박혀 있는 수첩을 늘 들고 다니시더라 라는 거예요. 우연한 기회에 얼핏 봤더니 수첩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몇 월 며칠 이런 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 아저씨와 아내를 뜻하는 거예요.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몇 월 며칠. 그리고 마누라 생일 몇 월 며칠. 이런 것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, 수첩에. 왜 이런 내용만 적혀 있을까? 이걸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 아저씨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때 이 아저씨가 직접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더랍니다.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나오면서 이분은 중요한 결심을 한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다른 건 다 잊어도 아내 생일 같은 건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수첩에 자꾸 기념일 날짜를 썼다는 거죠. 이기주 작가는 모든 단어와 표현에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. 이 경비 아저씨의 수첩에 적혀있는 언어는 그 온도가 무척 따뜻할 것 같다 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. 이 글,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수첩을 쓰는 이유, 이 글 말고요. 다른 글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잠시 읽어볼게요. 모든 사귐은 하나의 여정이다. 마지막 순간이 이 두 사람의 추억을 지배한다. 이 노부부의 경우엔,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와 수희 아저씨의 아내의 경우엔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 사별이겠죠. 그렇습니다. 치매는 누구에게나 힘든 병입니다. 당사자도 힘들고 그리고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힘든 병입니다. 이 경비원 아저씨는 결국엔 자기 기억을 잃게 될 거고요. 그리고 나중엔 사망하시겠죠. 그 사별의 순간이 아내에겐 어떤 기억을 남길까?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한 가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겠다는 의지가 이 수첩엔 담겨 있는 거잖아요. 아내도 이 수첩을 보게 될 것이고, 그러니 아내에겐 그 마지막 순간이 참 귀하게 남지 않을까? 귀한 순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 부모님을 보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떠올렸던 것 같은데요. 제 어머니가 요즘에 참 많이 힘드십니다. 치매 걸린 아버지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. 제 어머니의 감정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불쌍하죠. 네, 어머니는 아버지가 불쌍하다라는 말씀을 가끔씩 하십니다. 이 불쌍하다라는 감정은 애정과 동정에 기반하고 있을 겁니다. 남편이 평생 고생을 했는데 말년에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겠죠. 그리고 밉다는 말도 많이 하십니다. 이 미움은 실망과 분노에 기반한 감정일 겁니다. 평생 나를 고생시키더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. 이 감정을 어머니는 느끼고 계신 걸 거예요.
네, 이렇게 아내는 남편이 불쌍하면서도 밉습니다. 이 책에 등장하는 수희 아저씨, 이 수희 아저씨의 아내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. 근데 그 수첩 덕분에 상당히 많이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누그러들지 않았을까?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. 만약 제 아버지가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치매가 걸렸다고 해도 정신이 좀 맑아지는 순간들이 있죠. 그런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고생했다, 고맙다, 네, 이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제 어머니도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참 사람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. 그래요. 이런 상황의 반전은 우리 집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 진짜 잘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. 작은 감사의 표현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의 삶에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, 이기주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. 평소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,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최대한 자주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이 글을 읽으면서 해봤던 것 같습니다. 언어의 온도, 이 책은 따뜻한 모닥불을 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. 왜 그 불멍을 할 때 우리는 따뜻한 느낌이 올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앉아서 손을 내밀고 불을 쬐게 되잖아요. 딱 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. 특히 마음이 허할 때 이 책을 읽게 되면 그 따뜻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새로 나왔다는 신간 보편의 단어도 좀 읽어봤는데요. 이기주 작가의 글 쓰는 스타일은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차이점이 있다면 글이 조금 길어진 거,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이기주 작가는 긴 글도 참 잘 쓰실 분 같은데 아직까지는 긴 글 쓰기는 자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. 다만 비교를 하자면, 예전 책과 비교를 하자면 이번 신간은 글이 조금은 더 길어졌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론 글의 깊이는 좀 더 깊어졌다라는 느낌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책도 다 읽어보고 보편의 단어, 신간도 다 읽어보고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.